문화의 속성 5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가 나와. 사례가 나오고 지금 소개한 이 사례가 문화의 속성 5가지 중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맞추는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하면서 사례를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사례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화의 속성, 공유성부터 출발합니다. 공유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사회,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한 사회 구성원들끼리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을 우리가 공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환에 보면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끼리로 바꿔봐. 끼리. 한 사회 구성원들끼리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양식. 이걸 공유성이라고 얘기해. 공유라는 단어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탤런트 공유가 아니고 공유한다는 거. 자, 우리 반의 친구들이 총 학생 수가 27명인데 이 중에 나랑 단짝인 애가 나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한 거야. 3명이서. 그럼 우리는 셋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때의 공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한 사회 구성원들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특징을 공유성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교환에 선생님이 실어놓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 금줄. 금줄이 뭘까요? 너희들 잘 모르지.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금줄이 뭐야? 이러면 어른들은 다 아실 건데요.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문화야. 이게 뭐냐면 시골 같은 데서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왜 갓난 아기들은 위생적으로도 되게 예민하고 하니까 아이가 태어난 집은 외부에 바깥 사람들이 막 드나들면 안 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문 앞에다가 지푸라기로 이렇게 줄을 꼬아가지고 줄을 대문 앞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숯도 끼우고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채소 고추를 끼우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뭐 숯하고 또 못 끼더라.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런 걸 막 끼워놔. 그러면 그렇게 줄을 딱 달아놓지?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다 이 집 며느리 애 낳네. 그리고 뭐가 꽂혀 있는지를 보고 아들 낳네. 아이고 딸 낳네.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금줄을 보면은 이 집에 애가 태어났구나. 또 아들이 태어났구나. 딸이 태어났구나를 알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에 걸려있는 줄을 보고 이 요상하고 괴상한 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알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의미라는 것도 모르고 아들이냐 딸이냐도 전혀 모르죠. 그렇죠? 우리끼리만 안다는 거야. 이게 공유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내복 선물. 무슨 내복 선물이냐면 첫 월급을 탔을 때 내복 선물.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데 이제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식이 뭐 대학을 가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해서 직장에 취직했어. 그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따뜻한 무슨 문화가 있냐면 첫 월급을 받은 돈을 가지고 부모님 내복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도 내복을 선물한다. 첫 월급을 탔네 이 집 자식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야. 혹은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뭐 할까? 찹쌀떡 선물. 엿 선물. 이런 거 뭐지 얘들아? 찹쌀떡 혹은 엿. 무슨 중요한 시험을 봐. 합격을 기원하는 거야. 만점 받으라고.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라고. 통과하라고. 그랬을 때 이런 걸 선물하잖아요. 우리끼리는 말 안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보면은 이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모르잖아. 이걸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많은 사례 보여드릴 거고요. 자, 2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질, 학습성. 앞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 문화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 문화 다 알고 태어나? 아니잖아요. 문화는 밑줄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면 이해하더라고요. 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 집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울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한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어요. 한 아이는 키우고. 이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키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그렇게 자랐어요. 자, 20년이 지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 간 친구가 친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깜짝 놀랐어. 두 아이가 생긴 게 똑같은 거야. 당연하지. 일란성 쌍둥이니까. 근데 너무나 그 외의 것들이 달랐어요.
일단 한국에서 큰 한 아이는요. 당연히 젓가락질 잘하고요. 당연히 김치 잘 먹고요. 매운 음식을 먹어도 절대 딸꾹질을 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온 친구는요. 외모는 정말 똑같은데 얘는 그냥 아메리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야. 김치를 안 맵게 만들어줬는데도 먹더니 매워서 난리가 나고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 모르고 영어를 쓰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아, 문화는 타고나는 게 아니구나. 커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구나. 학습성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의 속성은 축적성인데 단어 쓸 때 잘 써야 돼 얘들아. 축, 그 다음에 적이야. 치읓이 아니라 지읒. 축적성. 축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쌓이다라는 뜻이야. 차곡차곡 쌓이다. 문화에서 쌓인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문화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뿅 하고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1000년 전에도 문화는 있었고 900년 전, 8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지금도 문화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점점점 차곡차곡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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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서 더욱 풍부해진다.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핸드폰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아마 한 1995년, 6년, 7년 요 무렵에 휴대폰이 처음 사용이 됐을 거야. 그때는 핸드폰이 벽돌만 해. 이만해요. 이만큼 커. 들고 다닐 수 없어. 당연히 주머니에 넣을 수 없고 기능은 딱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 됐죠. 그나마도 전화도 칙칙거려서 잘 들리지도 않았던 시대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의 사이즈는 작아지기 시작했고요. 기능이 하나하나 탑재되죠.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됐고 문자 기능이 탑재가 됐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채팅도 할 수 있게 됐고 메신저 기능도 하게 됐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진 찍는 것도 화소가 점점 뭐 막 말도 안 되는 흐린 10만 화소에서 출발해서 20만 화소, 몇만 화소, 이제는 몇백만 화소까지.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서 쌓이면서 더욱 풍부해진다. 이게 문화의 축적성이에요. 자, 두 가지 성질 남았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너무 쉬운 건데 네 번째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 이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문화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 변화한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친구들끼리 되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당연히 우체통, 그 우체부 아저씨도 되게 바쁘셨죠. 그런데 지금은 할 말이 있으면 다 카톡하잖아. 혹은 핸드폰으로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문화가 어떻게 됐어? 되게 많이 사라졌어. 친구한테 주소 써가지고 편지 잘 안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를 옛날엔 썼는데 지금은 그냥 카톡을 한다. 이것도 문화의 변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또 있냐면 김치를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하면은 빨간 고춧가루가 범벅된 김치가 생각나잖아. 근데 그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고추라고 하는 작물이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된 게 임진왜란 때거든요. 그 일본을 거쳐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김치가 다 하얀색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오면서 빨간색 김치로 바뀐 거예요. 이런 김치가 이런 김치로 바뀌었네? 문화의 변동성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은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변하고 영향을 준다. 이게 문화의 전체성이야.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했잖아.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분야의 변화가 생겨요. 일단 첫 번째, 굳이 내가 쇼핑몰에 가거나 어디 나가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수 있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또 하나 많이 변하게 된 게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됐고 소식도 빨리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 인강. 원래 수업을 들으려면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학원에 가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 발달이라는 하나의 변화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문화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전체성이에요.